안녕하세요. 직업적응훈련생 여러분. 저는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은비입니다. 다들 직업인식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다들 집중해서 봤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소개 작성하기 힘들었죠? 맞아요. 어려웠던 부분은 선생님이 복지관 정상 운영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때 한 번 더 작성해봐요. 오늘은 직업인식 두 번째 수업이에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기주도 학습서와 필기구 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주세요. 우리 이제 직업인식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할게요.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1. 이력서 작성하기. 2. 면접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는 면접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면접 복장은 어떻게 되고 면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이력서 작성하기예요. 우리 이력서는 왜 작성할까요? 그렇죠. 면접관들이 우리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 있고 취업 경험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들 자기주도 학습서 26쪽 펼쳐주세요. 선생님이 기본 이력서 양식을 가져왔어요. 다들 잘 안 보이시는 훈련생분들은 26쪽이랑 양식 똑같으니까 그거 보면서 영상에 귀 기울여주세요. 다들 이력서 한번 보셨죠? 맞아요. 우리 직업인식 수업 시간에 이력서 작성 한번 해봤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 차원에 가져왔으니까 다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우리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우리 사진은 어떤 사진을 붙여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귀가 나와 있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옆모습이나 아니면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하는 사진, 아니면 눈을 감는 사진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면접관들은 우리 얼굴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붙여줘야 해요. 성명은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훈련생 각자 이름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김은비니까 김은비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은 우리 총 13살이죠. 그럼 13살이 작성해도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7자리만 작성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800219-2만 작성해주셔야 돼요. 그 뒤에 거는 생략해주세요. 자, 생년월일,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의 생일에 대해서 작성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980년 2월 19일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장애명은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작성해주세요. 자, 현주소, 우리 다들 집에서 살고 있죠? 그 집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전화번호는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 연락처 작성해주세요. 호출은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작성하고 싶어요 하는 훈련생분들은 집 전화번호 작성해주셔도 돼요. 핸드폰은 우리 훈련생 연락처, 핸드폰 번호 있죠? 그거 작성해주세요. 호적관계는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력이에요. 이력은 먼저 과거가 맨 위로 올라와야 해요. 점점 내려올수록 최근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2016년, 2017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최저 학력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땡땡 고등학교 졸업. 예를 들어 2019년 2월 땡땡 고등학교 졸업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훈련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취업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훈련 실습을 했거나 아니면 자격증은 어떤 게 있거나 총 4가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들고 왔어요. 다 같이 예시 한번 볼게요. 빛나 학생에 대한 이력서인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사진은 선생님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사진은 어떻게 넣어야 된다 했죠? 맞아요. 머리, 눈, 코, 입, 귀. 눈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자, 먼저 빛나 씨 이름. 빛나 훈련생 이름은 이빛나. 제대로 작성했고요. 주민등록번호 870708-2. 총 7자리 작성한 거 맞죠? 정말 잘 작성했어요. 생년월일은 1987년 7월 8일. 또
또 장애명은 지적장애래요. 현 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92 작성했고요. 전화번호 호출은 없기 때문에 작성 안 했어요. 또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원래는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훈련생들 보니까 선생님 뒷자리는 가렸어요. 호적 관계는 작성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이력이에요. 우리 빛나의 이력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작성해야 된다 했죠? 과거가 제일 위로 올라오게, 최신이 가장 밑에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010년 2월 20일 땡땡 고등학교 졸업. 2010년 6월 1일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적으로 훈련 이용. 2011년 5월 1일 주 땡땡 회사 입사. 2013년 4월 1일 주 땡땡 회사 퇴사. 왜 퇴사했대요? 이사로 인해 퇴사를 했대요. 또 2013년 4월 15일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적으로 훈련반 제2용. 2014년 7월 9일 카페 입사. 2019년 10월 31일 카페 퇴사. 왜 퇴사했을까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 2019년 12월 1일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적응 훈련반 재입학. 이처럼 우리 최종 학력 작성하시고요. 우리가 훈련 이용한 거 여기 작성하시고 취업 경력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 또 여기에는 지금 빛나 훈련생은 자격증은 없지만 여기 자격증이 있는 훈련생들은 여기 자격증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퇴사할 때 왜 퇴사했는지 여기 비고란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왜 작성했을까요? 맞아요. 면접 보기 위해서 작성했어요. 그럼 우리 이재 선생님이랑 두 번째, 면접이란 무엇인지, 또 면접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면접의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면접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면접이란 취업하기 전 업체에 방문하여 사업체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말해요.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의 인품 또 행동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라고도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업체 관리자분들이 우리의 능력, 태도, 가치관을 평가하고 이 훈련생이 우리 업체랑 잘 맞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면접을 봐야 해요.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봐요. 이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근데 그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업을 희망하는 훈련생들은 오늘 직업인식 두 번째 수업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방금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면접을 준비할 땐 어떤 걸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맞아요. 면접 복장이에요. 면접 복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대한 단정하게 입어야 해요. 상의 같은 경우도 검은색, 흰색, 회색, 단색 아무런 무늬가 없는 티셔츠를 입어야 해요. 예를 들어 푹 파인 옷이나 아니면은 화려한 꽃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큰 무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무런 무늬가 없는 티셔츠를 착용하기 바래요. 또 하의 같은 경우는 청바지나 검은색 바지를 추천해요. 반바지 안 돼요. 그러면 체육복은 될까요? 맞아요. 체육복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건데 체육복 입고 가면 되게 불량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바지나 청바지 입을 수 있도록 해요. 신발 같은 경우도 샌들이나 슬리퍼는 조금 불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화 착용할 수 있도록 해요. 남자 훈련생 같은 경우에는 꼭 면도해야 해요. 또 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 가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자 훈련생은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면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머리를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단정하게 머리 뒤로 넘겨주세요. 꼭 머리 빗고 오셔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면접 복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면접 복장 중에서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남성 면접 복장이에요.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어때요? 맞아요. 되게 단정해 보이죠? 셔츠, 단색 셔츠, 그리고 바지, 운동화 신었어요. 이렇게만 입어도 100점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이에요. 두 번째는 왜 면접 복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들 찾으셨나요? 맞아요.
티셔츠와 청바지는 면접 복장이 돼요. 하지만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면접 복장이 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왜 면접 복장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면접, 티셔츠랑 바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분도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면접 복장이 되지 않아요.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왜 면접 복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들 찾으셨나요? 맞아요. 여기 티셔츠랑 바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샌들을 신었어요. 우리 발가락이 보이기 때문에 면접 복장이 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여성 면접 복장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면접 복장을 볼까요? 어때요? 맞아요. 100점짜리 면접 복장이에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왜 면접 복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들 찾으셨나요? 맞아요. 체육복 입었어요. 체육복을 입었기 때문에 면접 복장이 될 수 없어요. 체육복 입고 면접 보러 가봐요. 면접관들은 얘가 놀러 왔나? 자다 일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체육복은 입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어때요? 단정하죠. 맞아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티셔츠와 자켓, 검은색 바지, 구두지만 발가락이 안 보이는 구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복장이어서 면접 복장이 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복장은 어때요? 면접 복장이 될까요? 면접 복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도 빨갛고 여기 푹 파여 있고 원피스이기 때문에 단정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원피스는 피해야 해요. 자,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복장은 어때요? 깔끔하죠? 맞아요. 이렇게 입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짧았지만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이 복장은 무릎 밑에까지 치마가 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흰색에 검은색 치마 100점짜리 면접 복장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면접 복장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예요. 피해야 할 면접 복장은 두 번째 체육복 절대 안 되고요. 네 번째도 원피스 빨간색 원피스이기 때문에 피해주세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면접 복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면접 준비하기예요. 면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면접 전에는 우리 면접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해요. 아까 선생님 면접 전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꼭 필요한 서류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요청하는 서류들만 챙길 수 있도록 해요. 자, 두 번째, 개인 위생이 복장 확인하기. 우리 방금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선생님 설명했죠? 맞아요. 복장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티셔츠와 청바지나 검은색 바지 그리고 운동화 착용하면 100점짜리 복장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붓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눈곱 다 제거하고 이빨에 고춧가루도 꼭 확인해야 해요. 면접장까지 이동 방법에 대해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그 업체에 어떻게 가야 할지 뭐 타고 가야 되고 소요 시간 얼마인지 내가 확인해야 해요. 자, 네 번째, 면접 대기실에서 조용히 대기해요. 면접장에 도착했는데 막 이렇게 떠들어도 될까요? 안 돼요. 면접 보기 전에는 최대한 조용히 있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자신이 차례가 될 시 네라고 대답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만약에 김은비 씨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 네 하고 그 면접 안내해 주시는 분 뒤로 잘 따라가면 돼요. 또 면접 시에는 입실 시 노크 3번 후 밝은 얼굴로 자신감 있게 인사해야 해요. 벌컥 문 열면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크 3번 하고 밝은 얼굴로 자신감 있게 인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밝은 얼굴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해야 해요. 대답 시 면접관 눈을 바라보며 대답해야 해요. 맞죠. 우리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바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신감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얘는 자신감이 없나? 우리 업체에 일하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꼭 바라보고 대답해야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면접이 끝날 때까지 면접관에게 집중하기. 맞아요. 면접을 볼 때는 꼭 집중을 해야 해요. 우리가 경청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자, 5번째, 면접 후 인사하고 퇴장하기. 면접 다 봤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꼭 인사하고 나와야 해요. 면접 후에는 업체 내에서 조용히 다녀야 해요. 면접이 끝났다 해서 와 신난다 하고 막 뛰어다녀도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업체 나갈 때까지는 면접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선 최대한 조용히 단정하게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면접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해요. 우리가 아직 면접 결과도 안 나왔는데 출근해도 될까요? 맞아요. 면접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모르는 전화를 꼭 받기. 면접 결과에 대해서 전화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나 이 번호 모르는데 거절 하면은 우리 결과를 들을 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봤다 그러면 꼭 모르는 전화가 오면 그날은 꼭 받아야 해요. 우리 이번에는 면접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면접 시간 지키기예요. 우리가 면접 시간이 3시예요. 그럼 3시까지 가면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면접 보기 전 10분 전에 꼭 도착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0분 전에 도착해야 해요. 두 번째, 면접 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선생님 예시를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게 나아요? 맞아요. 첫 번째가 더 낫죠. 항상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대답해야 해요. 세 번째, 대답은 천천히 하기. 대답은 천천히 해야 해요. 왜냐면 면접관이 우리 대답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속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말하면 돼요. 네 번째, 불필요한 질문하지 않기. 예를 들어서 면접관님한테 점심 드셨어요? 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면접 보고 있는데 사적인 질문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에 중요한 질문들만 할 수 있도록 해요. 다섯 번째, 면접 전 업체 조사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체명, 직무가 있어요. 우리가 업체 면접 보러 가는데 그 업체 회사 이름도 모르고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면접관들은 얘가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어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업체에 면접을 보는지, 이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해요. 방금 선생님이랑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1. 면접 시간 지키기. 2. 면접 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3. 대답은 천천히 하기. 4.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기. 5. 면접 전 업체 조사하기. 예를 들어서 업체명이랑 직무. 다들 따라 읽었나요? 우리가 이 5가지만 지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력서 작성하는 법, 면접이 어떤 것인지,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면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면접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가 취업하기 전에는 면접을 엄청 잘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집에서.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해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들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